안녕하세요. 건강 헬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기억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하루 중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인류는 역사시대 이전부터 생존을 위해 사냥과 농사 등을 하면서 직립보행, 서서 활동하는 생활을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앉아서 하는 노동과 이동, 활동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활동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좌식 생활은 앉아서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업무나 학습 중 앉아있는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건강지표에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만성질환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좌식 생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좌식 생활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은 앉아있는 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길다고 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좌식 생활은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영준 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센터장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돼 온몸의 근골격계 문제에서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과학자이자 노화생리학 전문가인 제임스 구디는 저서 건강의 뇌과학에서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은 지속해서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과 더불어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 그리고 암을 포함해 거의 모든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며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은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2023년 기준 9시간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8.3시간, 2014년 7.5시간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평일에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2017년 2.6시간에서 2023년 3.4시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전반적으로 좌식 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10년간 20대는 신체활동, 식생활, 음주, 비만이 모두 악화되어 40대, 50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50대는 남녀 모두 만성질환율이 높음에도 건강행태 및 비만이 악화돼 만성질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질병관리청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작업, 운전 등 좌식 생활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좌식 생활과 각종 만성질환 발생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하루 좌식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좌식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모든 종류의 사망률이 34%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제임스 구딘에 따르면 앉아서 지내는 생활 방식은 필연적으로 아동 비만율 증가와 건강 악화 그리고 자존감 상실과 사회활동 및 학업성 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 TV 시청 시간과 일상적으로 앉아있는 총 시간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모든 다른 질환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10시간 동안 앉아 생활하면서 적절한 일상적인 운동을 40분도 하지 않은 이들의 신체와 건강 상태는 그들보다 8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방 허리둘레 증가와 함께 굶을 때조차 혈류 내 지방이 증가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는 실질적으로 포도당에 대한 내성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노화의 대표적 특성이며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근육을 덜 사용하게 돼 생기는 것입니다. 훨씬 우려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은 체내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체내 염증은 노화의 신호인데요. 체내 염증이 많을수록 신체는 더 빠른 속도로 노화되며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을 촉발하고 이는 체내는 물론 뇌동맥 경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은 체내 지방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저장된 지방이 체중 감소에 더욱 저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화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텔로미어 DNA를 보호하는 염색체 말단 부위 길이를 짧게 할 가능성은 7%씩 높아지는데요. 텔로미어의 단축은 수명 단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뇌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 결과 앉아있는 습관은 알츠하이머의 전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사례의 약 13%는 활동 부족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25% 줄이면 전 세계에서 약 100만 건의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영준 센터장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쇠퇴 현상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인간이 직립하고 보행하고 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육인데요. 근육량이 많아 신체 대사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허벅지 뒤쪽 근육도 코어 근육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허리의 직립을 도와 계단 등을 올라갈 때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발목과 무릎까지 근육 체인을 연결하는 고리인 셈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기능 약화와 근력 소실 일명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추간판 탈출증, 장경인대염 등 근골격계 문제에서 우울증,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의 기능 약화와 근력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서야 합니다. 서는 것만으로 운동이 되지 못하지만 최소한 엉덩이 근육의 소실을 막는 효과는 있으며 1시간에 최소 10분은 서 있는 걸 추천합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와 서서 대화를 하든가 화장실을 갔다 오든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이런 장시간 좌식 생활 문제로 스탠딩 책상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랜 시간 앉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책상과 테이블을 스탠딩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 최소한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면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 제자리에서 걷기, 엉덩이 돌리기, 스쿼트 동작을 하고 앉기를 권합니다. 직장에서는 일터의 환경 변화가 필요하며 노동 환경을 주기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짧은 이동이 가능한 노동 환경 배치도 중요합니다. 모니터 등을 오랜 시간 보고 작업해야 한다면 작업 테이블을 스탠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쉬는 시간에도 최대한 앉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10분 이상 서 있으면 힘들고 앉고 싶은 생각이 커진다면 엉덩이 기억상실증은 시작된 셈입니다. 정영준 센터장은 발목 무릎 대퇴골 통증은 물론 허리 디스크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진뱅이병은 병원에서 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증상을 완화할 진통제와 주사 치료만 반복된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앉는 시간을 줄이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좌식 생활이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적으로 좌식 생활 시간이 늘어남을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좌식행동 및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18세에서 64세까지 성인의 경우 좌식 생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간 최소 2일은 근육 강화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최소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같이 실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대화가 가능하고 땀이 나는 수준으로 골프, 댄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고강도 신체활동은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는 수준으로 달리기, 줄넘기, 수영, 축구,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구디는 앉아있는 습관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몇 주 측정해 보기, 그 측정 시간의 평균을 내서 다음 4주에 걸쳐 그 시간을 20%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 서 있을 수 있으면 앉지 않기를 원칙으로 세우라고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구디는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에서 오는 피해를 상쇄하려면 적절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매일 60에서 75분 동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헬스 코리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